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 향료의 추출 방법입니다. 천연 향료는 어떤 추출 방식으로 향료를 추출하느냐에 따라 같은 식물이라도 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의 추출 방식에 따른 향료의 확산성이나 향의 특징 등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향료 추출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류, 추출, 압착입니다. 가장 먼저 압착법을 볼까요? 압착은 말 그대로 눌러 짜내는 과정을 통해 향료를 얻는 방법입니다. 압착법을 이용해서 향료를 얻는 식물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입니다.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추출 과정에 열이 들어가는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착법을 이용하여 향료를 추출합니다. 귤이나 오렌지 등의 시트러스 과일 껍질을 꾹 눌러보면 과즙과 함께 살짝 미끄덩거리는 액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추출하는 것이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시트러스 과일의 껍질 안에 스펀지를 넣어서 오일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으나 현재는 과실의 세척, 과피의 분리, 압착 등의 모든 과정을 기계를 이용하여 향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압착기계로 시트러스 과일에서 향료를 추출하는 참고 영상을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증류법입니다. 사실 식물성 향료의 대부분은 증류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증류법은 수증기 증류법, 물 증류법, 물과 수증기를 이용한 증류법, 그리고 물 확산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수증기 증류법인데 모든 식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열에 의해 향이 성분이 변하지 않는 원물에 한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트러스 계열의 식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수증기 증류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수증기 증류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관은 밖으로 연결합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발생하여 위로 올라가고 수증기가 원료를 통과하면서 식물의 세포벽을 파괴하여 방향 성분은 증기의 형태가 되어 방출이 됩니다. 이 증기는 파이프를 통해 냉각관을 지나면서 증류액과 정유, 즉 에센셜 오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에센셜 오일은 윗부분에 모이고 증류액은 아래쪽으로 분리되어 향료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수증기 증류법은 대규모 생산에 적합한 추출법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향료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참고하실 만한 영상을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증류법은 수증기 증류법과 비슷합니다. 다만 수증기가 아닌 원료를 끓는 물에 넣어서 향료를 채취하는 점이 다르고 그 외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물 증류법은 네롤리나 장미처럼 열에 약하거나 증기와 만났을 때 딱딱해지는 성질이 있는 오일의 채취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물과 수증기를 이용한 증류법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를 합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만두를 쪄 먹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냄비 밑바닥에는 물을 받고 만두가 물에 닿지 않게 채반이나 그릇 등을 올려 그 위에 만두를 올린 다음 물을 끓여 발생하는 수증기의 열로 만두를 찌잖아요. 이와 비슷합니다. 증류통 밑에 물을 넣고 체유하려는 식물이 물에 닿지 않게 잘 올려둔 후 물을 끓여 수증기를 통해 체유를 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참고 영상을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확산법은 수증기 증류법처럼 비슷하지만 증기를 아래가 아닌 위에서 삽입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증기를 이용한 증류법은 증기의 소모가 덜하면서 단시간 내에 에센셜 오일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인 추출법을 볼까요? 추출법은 냉침법, 온침법, 휘발성 용매 추출법, 팅크처와 인퓨전, 그리고 CO2 추출법이 있습니다. 먼저 냉침법과 온침법을 볼게요. 냉침법과 온침법은 둘 다 기름을 사용하여 향료를 얻습니다. 기름은 향기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냉침법은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사용된 자연적인 추출 방법입니다. 샤시라고 불리는 나무판을 유리로 덮은 후
차갑게 굳은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 또는 올리브유 등을 얇게 펴발라줍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름은 정제되어 냄새가 없는 기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침 일찍 수확한 꽃을 올려둡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꽃의 에센셜 오일이 기름으로 옮겨져 흡수됩니다. 그러면 그 꽃을 걷어내고 또다시 싱싱한 꽃으로 새로 올려둡니다. 이 과정을 기름에 꽃의 향이 충분히 배어들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렇게 얻은 향이 배인 기름을 포마드라고 부릅니다. 이 포마드에 알코올을 더해 증발시키면 최종적으로 에센셜 오일이 얻어지게 됩니다. 냉침법은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들의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냉침법은 실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천연에 가까운 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참고하실 만한 영상을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온침법은 냉침법과 달리 약 60에서 7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진 기름에 꽃을 넣어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꽃을 바꿔주며 기름의 향이 배이게 하는 작업입니다. 용매가 되는 기름이 따뜻하기 때문에 기름의 향이 빨리 배이는 장점도 있지만 이상한 냄새가 섞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휘발성 용매 추출법을 볼까요? 휘발성 용매 추출법은 그냥 용매 추출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선한 원료를 추출 장치에 넣고 핵산, 벤젠, 석유 에테르 등의 용매를 넣어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솔벤트, 즉 용매의 원료를 넣고 잘 섞어준 후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솔벤트의 향이 배이게 되고 저온에서 용제로 쓰인 원료를 제거하면 왁스가 포함된 고체 형태인 콘크리트를 얻게 됩니다. 이 콘크리트를 고순도의 알코올에 녹여서 급속 냉각하고 녹지 않은 성분을 필터로 이용해 제거한 후 다시 저온해서 알코올을 회수합니다. 이렇게 얻은 물질을 앱솔루트라고 부릅니다. 앱솔루트는 가장 잘 정제된 향료로 천연에 가까운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매 추출법으로 추출된 앱솔루트는 색소나 왁스 성분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장미를 예를 들어 정리해 볼까요? 수증기 증류법을 통해 추출된 장미 향료는 로즈 오일입니다. 그리고 용매 추출법을 통해 추출한 장미 향료는 로즈 앱솔루트가 되는 것이죠. 같은 장미에서 추출했다 하더라도 추출 방법에 따라 향이 달라지며 가격 또한 달라집니다. 용매 추출로 추출한 앱솔루트가 수증기 증류를 통해 얻은 오일보다 수율이 낮기 때문에 더 비싸지는 것이죠. 참고 영상은 러쉬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과정이 자세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영상과 직원의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팅크처는 알코올을 용매로 하여 열을 가하지 않는 추출 방식입니다. 주로 동물성 원료나 바닐라, 벤조인, 암브레트 시드 등의 건조한 원료의 추출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추출 기간은 수일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팅크처와 인퓨전의 차이는 인퓨전에는 약 80도 정도의 열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그 외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팅크처와 인퓨전으로 추출한 추출액을 레지노이드라고 합니다. 팅크처와 인퓨전은 티백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티백에 뜨거운 물을 붓는 대신 알코올을 부어 차의 향기가 알코올에 흡수되게 하는 방식인 거죠. 드디어 마지막 추출 방법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CO2 방식인데 SFE,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이라고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200기압 33도씨에서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시점의 유체인 초임계 유체가 됩니다. 초임계 유체가 된 이산화탄소는 기체처럼 공기 중에 빠르게 분산되며 액체의 성질인 용매제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액체 이산화탄소는 용매와 같은 방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열에 의한 원료의 손상이 없고 용매제인 이산화탄소가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질 좋은 오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적인 비용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꽤 긴 영상이었죠? 학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조향학원에서 향료 추출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편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때 저는 이 향료의 추출 방식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 같은 장미를 썼는데 어떤 건 오일이 되고 어떤 건 앱솔루트가 되는지 어렵기도 하고 많이 헷갈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합성 향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